안녕하세요. 해피런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We are happy family예요. 여러분, 해피 할리데이 지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행복합니다, 더불어. 그렇지만 반면에 생활고에 힘들어서 내 맘대로 뜻대로 되질 않아서 지금 마음은 표현을 못하지만 제 영상 보면서도 불안불안하시고 그냥 답답하시고 우울하신 분도 계실 거죠.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고 제가 오늘 해피 뉴스를 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다 오실 수 있을 거니까 힘내시고 뭐 하라 그랬죠 제가? 해피런 건강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 좀 날씨가 추워서 제가 뛰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막 이게 찬바람이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해피 조깅으로 바뀌었습니다. 해피 조깅하고 해피 워킹하고 그러면서 또 조금 괜찮아지면 또 런을 해요. 왜냐면 저는 제 목표는 제가 건강한 건데 특별히 이 심장을 좀 강하게 하고 싶고 폐활량을 좀 높이고 싶어서 될 수 있으면 제가 뛰어요. 왜냐면 제가 아프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리고 가장 예쁜 우리 아이들에게가 제가 짐이 될까 봐 저는 사실 가족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 주고 봉사를 하든 뭘 하든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저는 운동하면서 뛰고 여러분에게 또 해피니스 있으면 얼마든지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달려왔는데요. 자, 오늘의 해피니스는 뭐냐면은 최근에 연방이든 주든 저 시골 시든 굉장히 이민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앞으로 점점점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캐나다의 넓은 땅에 아이는 없고 은퇴하는 분들은 많고 현실적으로 아주 리얼하게 제가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고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폭탄 연말 보너스가 정부에서 쏟아졌어요. 각 주마다 그 주마다 사업 이민 뭐 이렇게 스킬드 워커 이민 그 PMP 이민이 있잖아요. 그 카테고리가 발표가 됐는데 제가 사는 BC주 같은 경우는 655명 스킬드 워커하고 그다음에 다 포함한 건데 사업 이민도 이 BC주 사업 이민이 또 있어요. 근데 그중에 24명 정도 그리고 그 시골에 또 사업 이민이 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대도시 외에 그다음에 저 시골로 특별히 외곽 지역 대도시 외곽 지역에 8 명이 초청을 이번에 한꺼번에 12월 달에 다 이게 발표를 했어요. 인제 영주권 진행하시는 초청장을 받은 거죠. 그럼 그다음부터 뭐 신체 검사하고 뭐 인제 준비해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BC주뿐만 아니라 각 주마다 그 1 년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몇 명까지 이게 할당량이 있는데 그를 연말에 쫙 한꺼번에 발표를 했어요. 특히 그 사스캐치원이 또 그다음에 많더라고요. 595 명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마니토바가 183 명, 그다음에 노바스코샤가 144 명을 발표했는데 여러분 축하드려요. 이거 초청장 받으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 초청장을 받고 신나야 되는데 또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쵸? 이제 막상 어떤 일이든지 그러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딱 부딪히면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간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절대 No, don't worry. 걱정하시면 안 돼요.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하셔야 돼요. 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선택권 내가 그렇게 원했잖아요. 그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아주 감동스러워하면서 그다음에 '지금 내가 뭘 할까?' 해피하게 다음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인제 현실적으로 캐나다 오시면은 정말 당장 공항에 도착하면 영어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해피 잉글리시. 그리고 또 걱정하실까 봐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분들 보셨죠? 준비하고 계시고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와요. 근데 너무 조급하게 아무거나 한다고 덤비지 마시고 왜냐면 또 한 가지 제가 해피 뉴스는 뭐냐면은 3 개월 전에 오신 분이 지금 이분도 식당으로 갈 뻔했어요. 근데 제가 "가지 말아라." 그래서 "돈 있으면은 유학 1 년만 해라." 왜냐면 솔직히 지금 이미 여러분들 40-50대 돼 가지고 다시 학교 다니면서 돈 쓰고 그 생활비 낸다는 게 아까운 건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사실은. "식당에 벌써 뭐 옷කු폰이 바로 줄 테니까 바로 와라."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캐나다 전 지역에 식당이나 그 허드렛 일은 지금 굉장히 일손이 모자랍니다. 물론 경력이 있으시고 정말 그걸 자신 있고 뭘 아시는 분들은 제가 권해요. 지금 식당 같은 경우는 정말 취직도 잘 되지만 영주권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좀 아는데 여름에 다녀가신 분이고 얼굴을 봤기 때문에 아주 호리호리 이렇게 날씬하셔요. 근데 식당 일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리고 영어도 잘하세요. 제가 뭐 영어가 잘하면 학교도 금방 졸업합니다. 그래서 1 년만 다녀서 준비해 가지고 전 코스로 밟아서 캐네디언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다행히 여기저기서 얘기 듣다가 '아 역시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정말 칼리지를 왔어요. 정말 칼리지 와서 한 달 만에 파트타임 잡고, 그리고 신랑 워크퍼밋 비자 받았잖아요. 그래서 신랑도 지금 요번에 엊그제 딱 취직됐다고 이런 희소식을 받는 순간, 여러분 저한테 이메일 주시고 또 여기 캐나다에 와 계신 분들 꽤 계세요. 이렇게 피드백에서 좋은 소식 주면은 정말 정말 제가 행복해요. 왜냐면 늘 제 마음 안에 저한테 메일 주시고 오셨다는 말씀은 제 마음이 조마조마조마 약간 한 게 있어요. 이제 해피하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있지만은 늘 꼭 제 자식처럼 와서 '잘 살고 있나? 밥은 잘 먹고 있나? 또 어떻게 또 무슨 일 없나?' 맨날 제가 그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피드백해 주시면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제 일보다도 정말 더 신나고 기뻐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 같은 경우 정말 이렇게 너무 무작정 덤비지 않고, 처음에는 아무거나 할 수 있다고, 정말 할 수 있다고 그냥 무조건 막 오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학생 비자 하나 받고 와라. 비자가 있어야지 안전하다." 근데 정말 학생 비자 받고 와서 봉사활동 하다가 잡으로 연결돼 버렸고,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얼마든지 여기는 이 사회가 그래요. 어디 가서 발렌티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사귀다 보면은 일자리는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만 되면은, 이분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영어만 되면은 정말 기회가 많은 것 같다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영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영어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아마 한 번씩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지금 각 주마다 시마다 시골 어디든 웰컴하고 있으니까 준비 정말 잘하시고, 될 수 있으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기술, 그리고 영어, 그다음에 머니 준비 잘하고 계시다 보면은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거. 그래서 올해 한 해 다 갔다고 한 것도 없다고, 여러분 지나간 과거 다 생각하지 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먼 미래도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 행복하게 해피 잉글리시하고 해피 런하시고 해피 머니 만들고 해피 익스피리언스 만들면서 여러분 해피 캐나다 생각하시면서 캐나다 드림을 꿈꾸시는 여러분 힘내시라고 제가 희소식 드렸고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정착하실 분들 앞으로 지금 많으세요. 이제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하시고 유학으로 지금 1 월달, 2 월달에 오신 분들, 그리고 요번에 이렇게 초청 받으신 각 주에 배당 받으신 분 여러분들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준비하실 건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지에 계시는 정착 서비스 전문가들이 계세요. 언어 되시고 현장 정보 잘하시는 분들 통하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빨리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상당히 좀 세니까 여러분 그 이민 갈 때 보면은 정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 영상 과거 영상 보면은 돈 안 들이고 이삿짐 오는 방법,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꼭 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셀프 정착하는데 무엇부터 손을 대야 될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셀프 정착할 때는 글쎄 이게 돈이 그렇게 작게 든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가게 되면은 시간을 많이 버리면서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고생할 확률도 많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정말 전문가를 쓰는 게 나은지 내가 셀프로 할 수 있는지를 시도해 보시다가 마지막에 안 될 때는 정착 서비스 하시는 분을 도움을 받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하세요. 물론 그 하시는 분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만족도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 가이드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서 하실 일이 여기 현장에 그 집을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럼 각 주마다 마니토바인다 그러면 마니토바 한인 커뮤니티 한글로 이렇게 쳐 보셔요. 그러면 나오면은 거기에 그 장터나 벼룩시장 가면은 렌트라든가 이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있을 때는 애국의 렌트는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한국 분이 운영하는 렌트라든가 한국 분이 운영하는 민박이라든가는 대화가 일단 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집을 먼저 구하셔야 되는데, 보통 민박들은 뭐 일주일, 열흘 동안은 우선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또 호텔 같은 경우도 이용하고 일단은 그 숙소를 먼저 잡는 게 가장 중요한데, 퍼스트로 내가 가능하면 렌트를 먼저 알아보셔요. 렌트 방 2개든 뭐 하나든 해 가지고 한국 분이 하는 그 렌트를 알아보면은 좋은 게, 일단은 서로 그 대화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그 유선상으로도 그냥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믿을 수가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솔직히 좀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렌트를 가능하면 먼저 구하면은 돈이 사실 많이 세이브됩니다. 만약에 렌트만 구했다 그러면 만사 오케이예요. 왜? 바로 가셔 가지고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여러분, 핸드폰을 먼저 트셔야 돼요. 왜냐면 셀폰을 어디 가서 학교든 차를 사러 가든 간에 바로 현장에서 되질 않기 때문에 연락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한국에서 핸드폰 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너무 좋아서 유심 칩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연락할 그것도 핸드폰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구글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구글에서 wireless near me, 그러니까 내 근처에 있는 셀폰 샵 해도 되고, 그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 근처에 가장 가까운 와이어리스 샵이 딱 안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서 가시든 버스 타고 가시든 가시면 돼요. 여러분, 구글을 잘 사용 저는 요번에 한국 가서 구글이 거의 못 써 먹었거든요. 안 좋아요. 뭐 한국이 막아 버렸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캐나다, 미국은요 구글이 끝내줘요. 구글에서 여러분 뭐든지 찾을 수 있어요. 버스편, 택시, 뭐 어떤 샵, 교육청, 카센터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센터, 카샵 치면은 used car 하면 used car, 아니면 토요타면 토요타 샵 near me, 항상 near me, 내 근처에 있는 샵을 가르쳐 달라면 돼요. near 무슨 레스토랑, 코리안 레스토랑 near me. 쉽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면은 구글만 활용하시면, 렌트만 딱 얻었을 때 구글만 잘 찾아서 찾아오시면은 바로 핸드폰을 먼저 개통하시는데, 한국에 있는 핸드폰을 유심칩만 바꾸면 된다는 거, 뭐 20 불인가 30불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약정도 필요 없어. 그냥 달달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딱 트시고 그다음에 쉽게 차를 먼저 사셔야 돼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한국에서 구글로 찾으셔요. 구글로 들어가셔서 토요타, 뭐 혼다, 현대, 기아 차를, 캐나다 딜러샵을 찾으셔야 돼요. 한국 차하고 다릅니다. 가격도 그러고요. 그래서 그 먼저 가격을 딱 보시고 나한테 맞는 거. 그다음에 유스드카, 뭐 토요타 유스드카, 뭐 현대 유스드카 해 가지고, 내가 뭐 밴쿠버에 온다 그러면 밴쿠버 그 유스드카 샵 치고, 몬트리올을 간다 그러면 몬트리올 유스드카 샵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미리 예상을 하시고, 내가 렌트를 뭐 A라는 지역에 얻었다 그럼 A near used car shop 그럼 또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그 구글에서 내 주소를, 내가 머물 주소를 치고 near me 딱 그러면은 모든 샵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첫 번째 렌트 차 할 거, 두 번째로 핸드폰을 틀 거, 세 번째로 할 게 자동차를 하는데, 왜 빨리 자동차를 하셔야 되냐면은 자동차가 없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하루 만에 바로 차가 안 나올 확률도 많고요. 오늘 내가 가서 하더라도 2-3일 뭐 점검하고 차 세차하고 그다음에 차량 등록해야 되고 시간이 걸립니다. 2-3일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차는 빨리 가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실 게 은행 어카운트를 트는 게 중요해요. 왜냐 이 어카운트도 가장 근처에 있는 뭐 뱅크, near 뱅크, 그래서 요즘 가장 한인분들에게 인기 좋은 그 뱅크는 TD은행이나 스코시아뱅크도 보통 이렇게 TD뱅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물론 또 대도시는 한인은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뱅크를 트는데, 이 모든 걸 할 때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학생 비자면 학생 비자, 그다음에 여권 이런 걸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은행 어카운트를 먼저 트시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할 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셔야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그다음에 영어로 경찰서에서 받는 그 운전 경력 증명서, 그다음에 보험 몇 년 들었는지 그 증명서 이런 것들을 가져오시고, 한국 운전면허증은 바로 교환이 되니까요. 캐나다는 어디 가도요. 그렇게 해서 운전면허증을 교환하시고 그다음에 가실 게 이 교육청을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집만 사실 렌트되면 사실 쉬워요. 그래서 그 교육청을 가셔서 당연히 이 렌트 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거주지에 따라서 내가 머물고 있는 그 거주지 관할 교육청으로 찾아가시면 돼요. 만약에 펜비나 교육청이다 그러면 펜비나 스쿨 디비전 그렇게 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형을 이렇게 찾으는데 이 모든 거는 여러분 구글만 잘 활용하시면 돼요. 구글만 잘 활용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 보험도 뭐 드라이버 라이센스 near me 이렇게 치면 되죠. 드라이버 라이센스 가서 그대로 가서 바꾸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제 뭐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샵몰이라든가 얼마든지 구글을 요즘은 지도책도 필요 없잖아요. 이 구글 지도를 딱 보면은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한국에 계시든 뭐 타 주에 이동을 하든 간에 이 렌트만 확정이 되면은 사실은 혼자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가 잘 안 되고 뭐 불어권은 불어가 잘 안 된다 치더라도요. 구글에서 다 지원을 합니다. 이 영어는 영어로 번역하고 미리 가시기 전에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 거를 다 이렇게 적어요. 적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 내가 돈 쓰는 언어는 쉽습니다 사실은. 어떻게든지 걔네들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노력만 하면은 다 되니까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 그 돈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렌트를 먼저 한국에서 알아보라는 거. 두 번째로 셀폰을 왜냐면 연락처가 중요합니다. 셀폰을 트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차량이 있어야 움직이겠죠. 차를 사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 교육청에 가서 등록하라는 거.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자동차 면허증을 하는 거. 사실은 한 이틀이면 거의 끝나요. 끝나요. 근데 차량 같은 경우는 인제 다시 제가 가야 되겠죠. 이때 제일 처음에 정착이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공항에서 딱 내리면은 렌트를 하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근데 돈이 만만치 않죠. 그래도 온 가족이 움직이고 아이들까지 있을 경우는 이 렌트카를 하시면 좋고요. 근데 공항이 넘어가면 좀 싸긴 싼데요. 근데 굉장히 불편하세요. 이게 공항에서부터 딱 픽업을 해 가지고 바로 집에까지 다이렉트로 가시고 그걸로 한 이틀 만에 이게 기본적인 정착 관련지를 스스로 다 하게 되면은 사실은 많이 세이브가 되겠죠. 거의 뭐 돈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계실 때 이 렌트를 먼저 알아보라는 거. 만약에 렌트가 안 되더라도 호텔이나 아니면 에어비앤비 조금 한 달 동안 머물 곳 싼 곳을 먼저 찾으십시오. 그래 가지고 가자마자 기본 정착 딱 한 다음에 바로 렌트를 현장에서 알아보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그 정착 서비스 하시는 분들 도움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 마시고 이 초청 레터 받고도 막 불안해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스스로 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계실 때 지금부터 이 구글을 활용하면요 다 할 수 있으세요. 그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힘내시고 이렇게 이 특히 큰일을 앞두고서 이렇게 모험하고 뭔가 자꾸 도전해야 될 경우는 특별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체력이 엄청 소모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해피런으로 몸 관리 잘하시고 해피 마인드로 해피 머니 잘 쓰시고 해피 정착 잘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년 내후년에 기회가 오니까 더 행복하게 준비하시라는 거. 힘 빠지고 어려울 때일수록 제 영상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해피 할리데이.